두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네, 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자친구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둘 다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내용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지난 4월에 벌어진 내용인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일인데 딸하고 그 남자친구가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서로 만나게 됐고 작년 12월부터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을 구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먹고 남자친구와 공모해가지고는 자고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흉기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었죠. 선고가 난 거죠, 법원에.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는 18년 선고를 받고 딸은 15년형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18년, 여자분이 15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선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가, 어떻게 덜미를 잡히게 됐는가도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지난 그 4월 19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인이 아마 그 아버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이분이 연락이 안 된다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소방관들과 함께 대동을 해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이미 아버님은 칼에 여러 번 찔려서 처참하게 살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것을 수색을 해보니 현장에서 흉기도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세탁기 안에서는 피가 묻어 있는 혈흔이 있는 그런 의복 가지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지인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인데 좀 기가 막힌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를 살해해놓고 또 이 남자친구는 이 범행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고 지금 아주 멀쩡하게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다고 했나요? 보니까 본인들끼리 어떻게 사체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 이렇게 사체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되니까 좀 지적 능력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아버님을 그대로 두고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식사도 하고 오락실 가서 오락도 하고 이런 형태로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18년, 15년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희가 정리했습니다만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가 된 건데요. 3년이 더 많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요, 전지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범행 주도를 이 남자친구가 했다고 하더라도 딸은 아버지를 살해한 게 되는 거니까 존속 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사실 형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은 재판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딸이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는 심신미약으로 어느 정도 그 감경된 부분이 적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심신미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형이 감경되지는 않아요. 내가 그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내가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이 사람을 찌르면은 이 사람이 죽는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면은 그거 자체로 감경되지 않는데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고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한테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걸 살해를 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참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의 경우에는 이게 물론 가벼운 장애가 있으나 이게 계획적이다 이렇게 봤다는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를 하기 위해서 흉기를 준비해가지고는 밤에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획한 거고 내 범행 자체를 내가 주도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서 선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이었고요.